안녕하세요 여러분, 음오아이의 오페라 읽어주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오페라는 푸치니의 나비 부인이에요. 나비 부인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을 오페라로 재구성한 작품입니다. 실화를 각색한 소설가도,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극작가도, 그리고 이를 다시 오페라로 만든 작곡가 푸치니까지, 이 모든 사람이 나비 부인 스토리를 접하자마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구성해보고 싶어 했다고 해요. 그만큼 매력적인 이야기라는 거겠죠? 멀리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초초상, 그리고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남편이 돌아옵니다. 나비 부인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궁금하시죠? 그럼 오페라 나비 부인 바로 시작합니다. 핑커톤은 일본으로 잠시 파병을 나와 있는 미국의 해군 장교로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식은 아니었고, 돈을 주고 일본 기생인 게이샤와 혼인을 하는 일종의 계약 결혼이었죠. 결혼식에는 여러 하객들이 참석했고, 핑커톤은 자신과 친한 미국 외교관 샤플레스를 반갑게 맞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 해군이라면 세계 이곳저곳을 돌며 멋진 여인들을 사귀기 마련이지. 여기 일본은 아직 허술한 나라라서 이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라고 말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핑커톤은 나와 결혼하게 될 초초상은 정말 아름다워. 꼭 나비같이 우아하지. 그 날개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녀는 내가 꼭 갖고 말겠어. 핑커톤의 말에 샤플레스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이미 시작된 결혼식을 멈출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예쁜 신부 초초상이 등장했습니다. 초초상은 핑커톤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된 남편에게 자기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초초상은 원래 번창한 가문의 자손이었지만 가문이 몰락한 후 어쩔 수 없이 게이샤가 될 수밖에 없었고, 계약 결혼의 상대로 지목되어 이렇게 핑커톤의 아내가 된 것이었죠. 그녀의 나이는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초초상은 핑커톤에게 자신이 가져온 여러 아기자기한 물건들을 내보이기 시작했어요. 손수건, 허리띠, 자그마한 손거울, 화장을 하는 연지통, 그리고 마지막에는 작은 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황실로부터 받은, 죽음을 명받았을 때 사용했던 단도였죠. 초초상의 아버지는 전쟁을 반대하다가 황제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거기까지 이야기한 초초상은 이제 자신은 새 인생을 살 것이며 남편이 될 사람의 종교를 함께 따르기로 했다며 함께 교회에 가 결혼서약을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모두의 축복 아래 나비 부인 초초상과 핑커톤의 성대한 결혼식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소란을 피우며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나비 부인 초초상의 삼촌이자 승려인 본조 스님이었어요. 본조 스님은 나비 부인을 찾으며 결혼식장을 이리저리 뒤지고 다녔어요. 화가 아주 많이 난 것처럼 보였죠. 결국 나비 부인을 찾은 본조는 그녀에게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도대체 교회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선조들의 혼을 배신하고 서양 귀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것이냐? 이게 무슨 행패야? 핑커톤이 말했지만 본조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는 조상들을, 우리를 버린 것이다. 내 사악한 영혼은 영원한 고통 속에 벌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나비 부인의 친척들은 잠시 웅성거렸지만 본조 스님의 말이 옳다고 생각해 하나둘 결혼식장을 떠나갔고, 이를 본 핑커톤 역시 화를 참지 못하고 그들을 모두 내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결국 둘만 남게 된 핑커톤과 나비 부인은 서로를 위로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3년 뒤, 나비 부인은 어떤 갯날이라는 애절한 아리아를 부르며 핑커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핑커톤은 일본 임무가 끝이 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든요. 그는 자신이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나비 부인을 안심시키며 떠났고, 그 뒤로 3년 동안 단 한 번의 연락도 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미국으로 돌아간 미군들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온 것은 본 적이 없다며 핑커톤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비 부인은 남편이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하며 남편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희망에 찬 노래를 부릅니다. 어느 맑게 갯날 배가 들어오고 핑커톤이 자신을 찾으러 올 것이라고. 그럼 그때는 무슨 말을 할까? 얼마나 반가울까? 그리고 저 멀리서 미국 외교관인 샤플레스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어요. 남편과 친했던 샤플레스를 본 나비 부인은 그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그간 남편의 소식이 궁금했던 나비 부인은 샤플레스에게 남편의 소식을 물으며 그동안의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자기에게 남편을 소개했던 중매쟁이가 남편이 미국으로 돌아가자마자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라며 부자인 남자를 소개해 주었지만 핑커톤을 생각해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심지어 그 남자는 자신을 몇 번이나 찾아와 구애를 했는데도 말이에요. 샤플레스는 나비 부인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꾸 무언가 말을 꺼내려 했지만 결국 하려던 말을 끝까지 꺼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는 나비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건 그냥 내 생각인데 만약 핑커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땐 어떡할 생각이요? 나비 부인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말했어요. 다시 기생으로 돌아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겠지요. 그렇게 말한 나비 부인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며 샤플레스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옆방에서 자그마한 아이가 뛰어나와 나비 부인의 품에 안겼습니다. 파란 눈에 금발의 머리를 가진 아이였어요. 아니 설마 이 아이는 핑커톤의? 그럼 일본 아이 중 눈이 파란 아이가 있을까요? 그 말을 들은 샤플레스는 더욱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샤플레스는 사실 핑커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려고 했었거든요. 핑커톤은 곧 일본에 돌아올 예정이었지만 나비 부인 역시 자신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 생각해 친구인 샤플레스에게 대신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편지의 내용은 바로 이별을 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샤플레스는 아이의 존재를 핑커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바로 핑커톤에게 아이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떠나갔습니다. 샤플레스가 떠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항구에서는 군함의 입항을 알리는 대포 소리가 들려왔어요. 핑커톤이 탄 미국 군함이 입항하는 소리였습니다. 나비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아 화장을 하고 아이에게도 단장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곧 떠나야 한다고 말하면서요. 그리고는 그동안 자신에게 핑커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모두가 틀렸던 것이고 결국 끝까지 남편을 기다린 자신이 이긴 것이라며 기뻐했어요. 그러나 밤이 새도록 기다리던 핑커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깐 잠든 사이 샤플레스와 핑커톤이 남몰래 나비 부인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옆에는 핑커톤의 새 부인 케이트도 함께 따라와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선 핑커톤은 깜짝 놀랐어요. 마치 자신이 올 것을 알았던 것처럼 집안이 환영의 분위기로 가득했거든요. 그러자 샤플레스는 자신이 말하지 않았느냐며 지난 3년간 나비 부인이 항구의 모든 배를 확인하며 핑커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핑커톤을 나무랐어요. 핑커톤은 죄책감을 느꼈지만 이제 와서 계획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핑커톤은 샤플레스에게 나비 부인과 자신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는 그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던 거예요. 물론 나비 부인은 이곳 일본에 남겨두고 말이죠. 결국 핑커톤은 혼자 이별을 고하는 아리아 잘했거라 꽃피는 사랑의 집을 노래한 뒤 샤플레스에게 나비 부인에게 전할 돈주머니를 맡기고는 죄책감에 휩싸여 집을 뛰쳐나가고 말았어요. 한편 마당에서 들리는 소란에 밖으로 나온 나비 부인은 첫눈에 케이트가 핑커톤의 새로운 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샤플레스와 케이트에게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을 듣고 말았어요. 그들은 나비 부인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제발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결국 나비 부인은 결심한 듯 핑커톤이 데리러 오면 아이를 보내겠다고
30분 뒤 이곳으로 다시 와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자 나비 부인은 아이를 안고는 귀여운 아기야, 엄마는 죽는단다. 사랑스러운 착한 아기, 이 엄마의 얼굴을 기억해다오 라는 극적인 아리아를 부르고 아이를 밖으로 내보냈어요. 아이를 내보낸 나비 부인은 아버지가 명예를 위해 자결할 때 사용했던 단도로 자신 역시 자결하는 것을 선택했고, 뒤늦게 집에 도착한 핑커톤과 샤플레스가 쓰러진 나비 부인을 붙잡고 오열하며 그렇게 나비 부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게 됩니다. 나비 부인은 동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1차 세계대전 무렵 서양 전역에 일본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준 작품이었어요. 그 전까지 미개한 동방의 나라라고만 생각되었던 일본은 나비 부인이라는 작품을 통해 단정하고 기계 있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문화의 힘, 즉 음악과 문학이 가진 힘을 느낄 수 있는 사례죠. 요즘 우리나라의 여러 가수들이 세계에, 특히 미국에 우리나라의 음악을 알리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화의 힘이 한국을 좋은 이미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아티스트 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오페라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아듀!